자, 오늘은 고1 방정식 5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정식 단원은 우리가 원래는 함수 단원을 하고 방정식 단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교육과 과정이 방정식부터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정식 단원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 단원을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부터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서울역 대일학원에서 많은 재수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일찌감치 수학의 자신감을 포기하고 수포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해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주셔서 여러분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우리가 이렇게 창제 원리 공명수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창제 원리 공명수학을 치고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치면 항상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기 때 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좋은 수학의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 방정식에 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은요,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은 뭐라고 앞에서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방정식은 우리가 특정한 값만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항등식은 양변의 등호를 항상 만족시키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1차, 2차, 3차 뭐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우리가 뭐 등등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1차 방정식에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방정식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차수가 하나인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것의 우리가 정의는요. 자, 이것의 정의는 x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x에 대한 방정식이면서 ax는 b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맨 앞에 이 a의 값이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첫째로, a가 0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이 a를 나누어서 x라는 a분의 b라는 우리가 근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a가 0이라고 한다면 0인 경우는요, 우리가 무엇을 이 뒤에 b의 값을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b가 0이 아니다. 이런 거일 때는, 이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고요. 얘가 나누어주면 x는 우리가 0분의 b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근해가 없다. 얘는 근해가 우리가 없다. 또는 우리는 불능이다. 이렇게 불능. 함수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평행 조건입니다. 얘는 평행 조건입니다. 평행 조건.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B가 0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요. 이렇게 된다면 이 값은 x는 0분의 0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근해가 무수히 많다 이 말입니다. 무수히 많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함수로 얘기하면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수로 얘기하면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래프가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합으로 또 말하면 공집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꼴을 우리가 기억해 둬라. 그런데요. 아직도 이런 꼴을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것은 뭐 수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x는 이렇게 2분의 0, x는 0분의 2, x는 0분의 0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분자가 0이면 이것은 0이라는 근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분모가 0이면 이것은 우리가 불능, 근해가 없다는 것이고요. 0분의 0은 우리가 부정. 그래서 근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한글에 요 이자가 요렇게 되어져서 능자가 되면 불능, 능자가 안 되면 0이나 부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1차 방정식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본다면 이런 문제가 생각나겠죠. a제곱 플러스 6에 대한 x 자 플러스 2는요. 여기서 a 가로 그 다음에 5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러면요. 여기서 얘는요. 5x 제곱이 1로 넘어오면 a 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대한 x가 되고요. a를 쓰시고요. 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자, 요 앞에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이렇게 x를 쓰시고요. a 마이너스 2를 하면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를 보고서 우리가 조건을 붙입니다. 첫째로 a가 2가 아니다. a는 3이 아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직접 나누어서 x는 얘가 없어지고 얘가 a-3분의 1 이런 근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근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요. a가 2가 아니고요. a가 3이다. 이런 경우가 되면 얘는 여기서 얘가 나누어지고요. 이 값이 0이니까 여기서 무엇이 됩니까? 0분의 3이 들어가서 1이 되니까 이것은 불능. 근해가 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a가 2가 되고요. 이것은 3이 아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그래서 0x는 0. 다시 말하면 x는 0분의 0. 그래서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 근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불능. 우리가 부정. 그 다음에 근이 존재한다. 어디를 보고요? 여기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a 제곱 x 자 플러스 1은 a 가로 x 플러스 1. 자, 이것에 해가 없을 때, 자, 해가 없을 때 이 말입니다. 없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자, 이 값이 ax가 1로 넘어가서, 자, a 제곱 마이너스 a의 x고요. 요 a는 a 넘겨서 마이너스 1이고요. a 가로 a 마이너스 1 x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요 앞에를 보고서 우리가 조건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자 0이 아니다. a는 1이 아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면요. 직접 나누어서 x는 a분의 1이라는 이런 근이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자 0이고요. a가 1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보시면 여기가 0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나누어지면 0분의 3수항이 되어서 이렇게 불능이 됩니다. 근해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요. a는 0이 아니고요. 자, a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러니까 0x는 0이 되어서 이것은 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근해가 없다. 그런데 해가 없을 때 a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자, 불능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없다. 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행 조건이다. 그럴 때 a의 값은 얼마다? 자, 그래서 a의 값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집합이나 이런 것으로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A라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B라는 집합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고요. 이거에서 B가 A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거일 때 우리가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보세요. 여기는 1차잖아요. A는 1차. A가 1차인데 B는 지금 근이 3개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B는 근이 3개가 근 A 1차 하나의 근 안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려는 것입니까? 아하, A가 이렇게 근이 하나 있을 때는 안 되고 A가 근이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부정, 근해가 무수히 많을 때 A를 구하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부정 조건입니다. 부정 조건. 다시 말해서 근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가 무수히 많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1일 때 얘가 근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절대값이 있는 우리가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절대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절대값에 우리가 이 뜻을 우리가 수학적인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값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절대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절대값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의 뜻은 중학교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기준점이 0으로 양음을 배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절대값은 실제의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실제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던졌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리가 5고요. 내려오는 거리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면 땅에서 어떤 물체를 던졌다 내려온 거리가 똑같은데요.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 5도 여기서 올라간 거리가 5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려온 거리도 뭐예요? 내려온 거리도 우리가 5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길이는 존재하지 않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실제로 우리가 내려온 거리도 5다. 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런 수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 거리는 양수고 내려온 거리는 음수인데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5 그러면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우리가 그냥 5로 알겠는데 내려온 거리는 마이너스 5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5라는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플러스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냐? 절대값 아니 절대값 속이 음수냐?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가하는 거리, 우리가 올라가는 거리, 또 뭡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리. 예? 절대값 속이 음수라는 것은 뭐야? 떨어지는 거리, 감소하는 거리, 음으로 가는 거리,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수는 그냥 쓰지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실제의 거리는 양수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이렇게 자 x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x가 여기처럼 우리가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양수이구나. 우리가 올라가는 거리, 우리가 증가하는 거리, 0보다 큰 거리. 그러니까 그냥 x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감소하는 거리, 떨어지는 거리, 음수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이 이렇게 방정식일 때는 이렇게 풀어서 이 나온 값이 조건에 맞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요 이렇게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함수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그래프가 생명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C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쪽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이쪽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잘라버린다. 안 쓴다 이 말입니다. 또 C 값은 여기가 이렇게 가서 y는 마이너스 x인데 이 조건이 음수만 써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만 쓰고 이쪽은 안 쓴다. 잘라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값을 표현하는 것이고 방정식이고 함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값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 절대값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절대값 x가 존재하면 c 값이 어떻게 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양수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양의 방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는 음의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우리가 조건에 맞는 식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x-1의 절대값, 그 다음에 2x 플러스 4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맨날 우리가 중학교 때는 0을 기준으로 간다 그러지만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야? 기준점에서 여기가 기준점이 1입니다. 1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음을 따진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1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양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음이다. 그렇다면 첫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값은 절대값 속이 양수이므로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 절대값 속이 음수므로 x-1은 2x 플러스 4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값을 풀이를 하면 얘는 3x가 되고요. 여기서는 x가 되고요. 얘가 넘어오니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x값 마이너스 5고요. g 값은 마이너스 x가 넘어오니까 여기가 3x고요. 플러스 1이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x값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가지고선 얘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건에 보셔서 1보다 크다.
마이너스 5가 1보다 큽니까? 아니요. 그러면 얘는 답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보다 작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조건에 맞추어서 답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2가 있고요. 플러스요. x 우리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나눕니다. 이런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얘가 잘 처리가 되어져야, 방정식에서 처리가 잘 되어져야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함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째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 경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x는 3이라는 경우와 그 다음에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절대값 속이 모두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를 붙이고 x 마이너스 3은 7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값을 요 안에 있는 우리가 값들을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여기는 양수가 되어서 그대로 절대값만 없애도 되고요. 요 값들을 여기 대입해주면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없애야 되고요. 이 값은 여기에 3보다 큰 숫자들을 여기에 갖다 대입해주면 절대값 속이 모두 양수가 되어서 이렇게 절대값만 우리가 없애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양음을 이제 결정했으면, 방정식을 풀어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져서 마이너스 2x고요. 1이 넘어가니까 6이 되었어요. x값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는 얘가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5와 7이고요. 여기서는 2x 마이너스 1이 7이 되어서 2x는 8이 되었어요. x는 4가 되었어요. 이렇게 결정해 놓고 다 답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나온 답이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네. 그러면 얘가 답이 됩니다. 5와 7이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답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4가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3보다 크지요. 네.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3 마이너스 x 이렇게 절대값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말이죠. 여기서 이 절대값에 이렇게 문제를 놓고 풀면 이것은 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모, 네모가 있는데 얘가 제곱이 있고요. 네모, 세모가 있는데 여기가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를 바꿔 놓아도 제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5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여기서 2-5 전체의 제곱은 얘도 9가 되고 얘도 9가 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과요. 이런 것과 또 절대값에 세모와 네모 이렇게 절대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모와 세모가 절대값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요. 여기가 5-2 이렇게 하나, 2-5 이렇게 하나,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생각을 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다면 자, C 값은 여기가 절대값 x-1이고요. 얘는 요 마이너스를 고정하고 x와 3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선 이 값을 넘기면 x-1과 마이너스 x-3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요. 자, 수직선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면 이쪽으로 양음을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양음을 표시해서 자, 첫째 x는 1보다 작다. 이런 경우로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 1에서 x는 3 이런 경우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값들은 여기 갖다가 대입해주면 절대값 속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런 것을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은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여기 대입해주면 얘가 양수가 됩니다. 요 값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가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이 값은 여기가 다 양수가 되므로 x-1에 마이너스 x-3 그대로 절대값만 벗기면 되고요. 자, 이제 양음을 결정했으니까 자, 방정식을 풀이하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져서 마이너스 2가 0과 같다. 성립하지 않죠? 자, 얘는요. 2x가 4가 되어서 x값 2가 되었죠? 얘는 여기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없어져서 2와 0이 같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네. 그래서 얘만 답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값은 반드시 양수냐 음수냐. 자, 다시 보세요. 절대값은 반드시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차 방정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아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고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그래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px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얘를 2차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요. 자, 이것의 풀이법은요. 첫째로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인수분해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정식 함수 부등식의 근해를 구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가능한지 인수분해가 되면 빨리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근해 공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또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푼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제곱근. 이렇게 우리가 제곱근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곱근식이라는 건 이런 얘기죠. x가 4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것이 제곱근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는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다 이것을 뭐예요? 다 이것을 근해 공식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빨리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근해 공식을 하는데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끔씩 어떤 학교에서 근해 공식의 증명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출제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 때 배운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얘를 양변에 a로 나누면은요. 자, 얘를 양변에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고요. 여기서 a분의 c는 0이다.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여기서 a분의 px 요것의 반 2분의 1을 곱해주면 2a분의 p에 대한 제곱이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값을 빼줘야 되죠. 이렇게 제곱이고 얘는 a분의 c가 0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2a분의 우리가 b 전체 제곱이고요. 얘를 이항시키면 얘는 4a 제곱에 b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어서 이 값에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4a 제곱에 여기가 4a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p의 제곱이요. 여기가 4a의 제곱이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제곱을 없애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4a 제곱분에 여기서 p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이 값을 이항시키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루트를 벗기면 얘가 2a가 되고요. 여기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계산된 근해 공식이 뭡니까? 분모가 똑같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우리가 판별식으로 이제 가면서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증명을 했으면,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간단하게 자, 예를 좀 들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면, 자, x제곱에서 플러스 2 가로 a 마이너스 p의 x 4ab가 0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보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물론 근의 공식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 얘는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빨리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빨리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x라는 근은 마이너스 2a와 또는 x라는 근은 2b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때는 빨리 인수분해를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런 예를 또 들어볼까요? 자, 어떻게 x제곱에서 플러스 3배의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절대값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자, 이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첫째로 x가 1보다 작다. 이런 경우와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x제곱에 3배의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요. x제곱 3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는 4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얘를 다 이렇게 답으로 쓰면 안 되고 시 조건에 얘는 안 되고 얘만 답이 되더라. 또 얘는 양수니까 x제곱 플러스 3배의 x 마이너스 1의 7은 0이다. x제곱 플러스 3x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면 플러스 5고요.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x값 마이너스 5와 x값 2가 되는데 이 나온 값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 얘는 답이라고 쓸 수 없고 얘가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우리가 방정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방정식이 있느냐?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요. 이제 중학교 때와 좀 다른 방정식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 루트 2-1에 대한 x제곱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자 3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한 x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2가 0이다. 그러면 여기에 최고차 항이요. 이렇게 최고차 항이 무리수나 허수가 있으면요. 얘를 켤레를 곱해서 항상 실수화 시킵니다. 얘를 켤레를 곱해서 항상 실수화 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면 이 값은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x제곱이고요. 여기에 루트 2 플러스 1에
3 마이너스 루트 2의 x고요. 얘는 루트 2 가로 루트 2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자, 이것의 값을 정리해 보면 3 루트 2고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3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의 x가 되고요. 자, 루트 2 가로 루트 2 플러스 1은 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돈을 해주면 얘하고 얘하고 해서 2 루트 2가 되고요. 얘하고 계산해서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최고참 계수 앞에 실수화 시켜놓고 이 값이 자 근해 공식으로 갈 거냐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를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고 인수분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루트 2와 여기서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 마이너스 루트 2와 x는 마이너스 가로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i에 자 x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여기에 2 마이너스 자 i에 대한 x가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0이다. 자 저쪽 앞에서는 무리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켤레 마이너스 i를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i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i에 2 마이너스 i의 x고요. 자, 마이너스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1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되고요. 마이너스 i를 곱해주니까 플러스 i는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값을 보면은요. 이것의 값을 보면은 아하, 이 값도 우리가 뭐야? 얘를 더해주면요. 얘를 더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얘가 이렇게 곱해주면 x제곱에 얘가 들어가서 여기가 2i고요. 플러스 i인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더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우리가 1 플러스 i 여기서 마이너스 i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x는 1 플러스 i 또는 x는 i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허수가 있거나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무리수가 있으면 양변의 켤레를 곱해서 실수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인수분해로 갈 거냐 근해 공식으로 갈 거냐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경우를 자, 우리가 보시면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예가 있죠. 자, 2차식이 있습니다. 2차식이
x제곱에서 k 플러스 2에 대한 x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k 플러스 5는 0이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뭐라고요? k의 값을 자 k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 값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얘가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가로의 제곱, 우리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 가로의 제곱 이렇게 되어줘야 되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중분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판별식이 0이 되어서 k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ac가 되어서 k 플러스 5는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k의 제곱 플러스 4k,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서 4k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럼 얘 없어지고요. 여기서 k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자 k는 제곱이 16이니까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k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은요. 여기 근해 공식에서요. 자, 근해 공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증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요. 요 b의 값이 b가 짝수일 때 우리는 이렇게 짝수근이라고 합니다. 짝수근의 공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우리가 자 근해 공식이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자, 여기서 판별식이 뭐냐 그러면 이 근해 공식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판별식입니다. 요 근해 공식에서요. 여기서 여기 b 제곱 마이너스 4 ac를요. 여기 근해 공식에서 얘가 태어나서 이것을 d라고 하고요. 자, d라고 우리가 붙이고 d라고 붙였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뭐야? 이름을 붙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d를 이렇게 판별식이다. 자, 판별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짝수로 가면 c 값을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얘를 4분의 d라고 하고 얘는 4분의 d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짝수 판별식이다. 짝수 판별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이제 이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의 어머니가 근해 공식이고요. 근해 공식에서 태어난 아이가 판별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 자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판별식 D가 이렇게 0이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해 공식이 이렇게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이 근해 공식이 0인 경우가 있고요.
이 근해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얘가 허수인 근해 공식이 있다. 그러면 방정식은 함수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이렇게 우리가 근해 서로 다른 근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중근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떠 있는 이런 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얘는 뭐라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얘는 우리가 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중근이다. 얘는 이렇게 뜨거나 가라앉으면 얘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서다 두실, 얘를 줄여서 서다 두허.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죠. 이것들이 우리가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한글이 아주 우리가 다양하죠. 우리 한글은 형용사가 발달된 우리가 문자이고요. 영어는 동사가 발달된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표현 능력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얘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값은 우리가 공통 교점이 두 개다. 얘는 우리가 공유점이 두 개다. 이제 우리가 2학기로 가면 집합으로 가서 이렇게 A 교집합 B가 2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공유점이 한 개다. 공유점이 한 개. 또 얘는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 자, 이런 말. 또는 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얘는 우리가 공유점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공유점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0이나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모든 실수값에 우리가 대하여 실수값에 대하여 y가 0보다 크거나 y가 0보다 작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말이죠.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문제에 많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별식에 관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여기에 m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mx 자 플러스 2가 0이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이렇게 판별식 D 0보다 크다, 중근 0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여기가요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해서요 자 4분의 D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m에 대한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2 가로 m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돈하면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m 마이너스 4 인수분해를 하면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라고 하고요. 이 값은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m은 마이너스 2와 m은 자 4가 있어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좋다 하고 나오면 망해. 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이 앞에 최고차 항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차 항이 무엇이? 무엇이? m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가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2차 방정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아닐 때 이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일 때만 판별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값이 이렇게 써놓으면요. 여기 보세요. 수직선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자, 여기가 4가 있어요. 그러면 4보다 크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그리고 작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3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4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5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가다가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철 타고 가다가 전철이 끊어졌으면 내려서 전철을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전철 타고 가다가 전철이 끊어졌으니까 내려서 갈아타고 다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요? x는 m은 여기서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와 또는 마이너스 4와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서 m은 4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써야지 이렇게 답을 써놓고 나오면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온 값 안에 이 마이너스 4가 포함되었느냐를 확인해 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4분의 D는 0이다. 이것은 우리가 중근일 때는 여기 똑같이 풀어서 m-4, m 플러스 2가 이렇게 0이 되어서 m의 값 마이너스 2와 m의 값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온 값이 마이너스 4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답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이 4분의 D가 이렇게 허근이다. 그러면 똑같이 m-4와 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4인데 이 안에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답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주의 뭐라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나온 값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 우리가 응용이라고 하는데요.
판별식 응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별식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판별식 응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별식, 자, 응용이다. 그렇다면 판별식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판별식을 배웠는데 판별식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중근 그러면 판별식 D가 0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X는 실수 이런 말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실근 이런 말로 하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냥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 또는 접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얘는 중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이렇게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에서 이렇게 실수 조건에서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또 뭐냐 그러면 네 번째는 2차식과 1차식의 관계일 때 이 2차식과 1차식의 방정식이나 2차식과 1차식의 함수나 이런 관계일 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최대값과 최소값. 자, 이렇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돈하고 계속 뒤로 가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배웠으니까 어디에 쓰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공유점을 갖는 조건. 자, 갖는 조건.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공유점을 갖지 않는 조건. 그러면 허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서 판별식 정리할 때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 일곱 번째 말을 가장 잘 몰라요. 그래서 나오면 이거 백발백중 틀리는 학생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에요. 자, XY에 관해서 XY에 관해서 우리가 2차식 자, 이렇게 우리가 2차식 fxy를 자, 이거가 1차식 우리가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때 또는 우리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할 때 얘는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할 때 이런 말이 있으면 먼저 뭐예요? 이렇게 x로 정돈하고요. x로 정돈하고 판별식 D 중근을 씁니다. 또 다시 예를요.
y로 정돈하고요. y로 정돈하고 다시 판별식 d를 이렇게 중분을 두 번을 쓴다는 거예요. 이 값을,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2차식 x제곱 플러스 4xy, 자, 플러스 3y제곱, 여기서 2x, 플러스 8y, 플러스 k가 xy의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자, 곱으로 우리가 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말이 지금 우리 7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x로, 자, x로 정돈을 합니다. x제곱이요. 여기가 1차니까 플러스 2가로, 자, 여기서 2y,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대한 x, 그 다음에 여기서 3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이렇게 x로 정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판별식을 써라.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었어요.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는 다시 뭐라고요? 다시 y로 정돈. 자, 이렇게 정돈을 했어요.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0이 되었습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 y 제곱이 되고요. c 값은 마이너스 4y가 되고요. 얘는 1 마이너스 k는 이렇게 0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짝수 판별식을 다시 씁니다. 이렇게, 자, 짝수 판별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1 마이너스 k는 0이 되었어요. 4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런 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뜻을 모르면 이런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고 잘 해결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런 말의 판별식을 배웠으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꼭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판별식 응용에서, 자, 자, 이런 문제들을 좀 처리를 해볼까요? 자, 판별식 응용에서, 자, 이제 7번째 문제를 우리가 처리를 해봤다면, 자, 이런 문제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x에 관해서 관한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값이 1 플러스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가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x, 자,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렇게, 자,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질 때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요? 실근 그러면 얘가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고요. 이 값은 얘가 어떻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2 가로 1 플러스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요. 자, 얘를 다 전개하지 말고요. 이렇게 얼른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써서 치환을 하세요. 이 값이 a 플러스 b를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하면 치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놓고 정돈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2t 플러스 t의 제곱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에 대한 제곱이라고 표현하고요. 결정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t 얘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2t 플러스 1하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렇게 전체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런데 가로의 제곱은 항상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값은 t 값이 뭐가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얘를 뭐라고 치환했습니까? 아하, a 플러스 p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결정했다면 여기서 또 뭐야? 우리 앞에서 배운 곱셈 편형 공식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b의 제곱, 여기서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갖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서 해주면 플러스 3ab고요. 마이너스 3ab가 되어서 얘가 없어지니까 계산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취급을 했느냐?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x에 관한 자, 2차식이 3x 제곱 플러스 2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x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약에 되도록 우리가 이 값이 a, b, c가 나타내는 a, b, c가 이렇게 나타내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냐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완전 제곱식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 그러면 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짝수니까요. 아, 얘도 4분의 d가 0이구나. 그러면 이 값은 a 플러스 p 플러스 c에 대한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3가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값은 a 제곱 전개를 해주면 c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p 플러스 2배의 ab bc ca 자 3배의 ap 플러스 bc 이렇게 우리가 결정되어서 이 값을 정돈해주면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을 보면 우리가 앞에 인수분해 할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2분의 1을 끄집어내 놓고 A-B 전체의 제곱, B-C 전체의 제곱, C-A 전체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A, B가 같을 때 0이고요. B, C가 같을 때 0이고요. C, A가 같을 때 0이다. 그러므로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얘는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들을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근과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는요. 자 근과 계수도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ax 제곱 플러스 px 자 c가 0인데 이것의 두 근이요. 이것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근의 공식에서 여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요. 자, 얘를 첫째 뭐예요? 두 근의 합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a분의 b고요. 두 번째 이렇게 두 근의 곱 그러면 a분의 c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 두 근의 우리가 차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것은 절대값을 붙여서 여기가 절대값 a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근의 공식에서 나왔다니까요.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알파고요. 여기서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ac가 베타니까 이 근을 우리가 어떤 근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놓는 것이에요. 물론 얘를 PQ라고 놔도 되고요. X1, X2 이렇게 놔도 되고요. 여러분이 놓고 싶은 대로 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개를 더해주면 분모가 같아요. 그러니까 2A죠. 여기가 더해지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B예요. 그래서 2자 약분하면 A분의 B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얘기입니다.
두 근을 곱해라. 그러면요, 얘를 곱해주면 C값이 4A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P의 제곱이고요. 얘는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이 되어서 이것은 여기가 4A 제곱이고요.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4AC가 되니까 없어져서 이 값은 4A 제곱에 나가면서 4AC가 되어서 약분해주면 A분의 C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A분의 C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을 빼주면은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서 빼주면 분모는 같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빼주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없어지고요. 여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얘는 전체 4A, 2A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2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이 값이 약분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두 근에 차는 두 근 사이의 거리 공식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두 근 사이의 거리 공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만 양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 값은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절대값을 붙여주고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허수면 지난 시간에 복소수에서 배웠잖아요. 허수면 우리가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부등식 이런 것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요 값이 양수만 되면 항상 양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으면요. 자, x제곱에 4x 플러스 3이 0이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x-3,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3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 사이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요. 여기서 여기 거리, 여기서 여기 거리, AP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분 AB의 거리는 이렇게 우리가 3 빼기 1 그래서 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요. 여기가 짝수가 여기가 1이고요. 루트 B의 제곱 4AC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얘는 16에서 12 그래서 4 이렇게 계산한 값이랑 이렇게 계산한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의 뜻을 좀 이해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생각을 잘 해놓고 문제를 풀이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도록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2차 방정식의 작성법. 자, 작성법으로 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자 2차 방정식의 자 방정식 자 작성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c가 0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에 다시 이 방정식이 이렇게 근이 나왔으면요. x 이렇게 우리가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작성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다시 이런 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작성법, 여기를 우리가 자, 마이너스라고 해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그러니까 이 나온 근이 다시 식으로 가라. 이렇게 내려오면 2차 방정식을 다시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2차 방정식의 얘가 이제 근과 계수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근의 합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 그러면 a분의 c, 두 근의 차 그러면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으면 응용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응용이 존재합니다. 자, 이 응용은 뭔데요? 반대로 우리가 식을 만드는 경우에요. 첫째로 두 근의 b가 두 근의 b가요. 두 근의 b가 m 대 n일 때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을 이렇게 얘는 이렇게 두 근을 어떻게 해요? m 알파 대 n 알파 이렇게 놓는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k배일 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대 k 알파 이렇게 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제곱일 때 이러면 이렇게 제곱일 때 이렇게 되면 두 근을요. 이렇게 두 근을 알파 대 알파의 제곱 이렇게 놓는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두 근의 차가 k일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은요. 여기서 두 근은 알파 대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우리가 놓는다. 여기서 주의가 생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가 생깁니다. 알파 대 이 차라는 말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k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알파 대 알파 플러스 k라고 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과 계수를 우리가 식을 놓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은
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mx 자,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한 근이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자, m의 값을 구하라. 이러면요, 자, 이 값이 x의 값이요. x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얘를 직접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루트 3의 x 여기에 제곱 2m 가로 1 플러스 루트 3 자, 2는 0이다. 이렇게 되어져서요. 얘를 정리하면 2 루트 3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고요. 얘를 이항시키면 2m 1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을 정리하면 2m 가로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얘는 5, 6 플러스 2 루트 3이고요. 여기서 얘로 나눠주면 m의 값만 자, 2 가로 루트 3 플러스 1에 여기서 2를 해주면 3 루트 3이 되고요. 얘를 약분하고 유리화하면 이 값은 3 마이너스 1에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유리화했어요. 그러면 m 값은 2가 되고요. 자, 3 루트 3이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었어요. 그래서 C분에 얘가 없어지고 하면 2 루트 3이 되어서 m의 값은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면 직접 대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2차 방정식 작성법으로 풀면요. 자, 하나의 근이 1이면요. 자, 또 한 근 그러면 여기서 자, 또 한 근 그러면 뭐예요?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작성법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법으로 푼다면 얘를 x제곱에 두 식을 더해주니까 2 루트 3 x가 되고요. 곱해주면 3 마이너스 1이니까 2 해서 이 값이 계수를 비교하면 이 m은 2 루트 3이 같아야 되니까 m값 루트 3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로 풀면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루트 3이면 자, 또 한 근이 이렇게 또 한 근이 몰라요. 그래서 얘를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알파 그러면 여기서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가 2m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루트 3이 알파다. a분의 c 그래서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결정하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2가 되어서 이 값을 유리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2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약분해주면 한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이 m은 1 플러스 루트 3 가로 여기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m은 2 루트 3이 되고 m의 값 얼마예요? 루트 3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얘는 근과 계수의 응용이고요. 얘는 2차 방정식 작성법이고요. 얘는 뭐예요? 직접
직접 대입해서 우리가 풀이를 하는데 2차식일 때는 직접 대입을 하든 작성법을 사용하든 근거기술을 응용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3차식일 때는 직접 대입하는 것을 제일 복잡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자, 응용해서요.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가 0이다. 이것의 두 근의 b가 두 근의 b가 뭐라고요? 5대 3일 때 5대 3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는 5알파 대 3알파 두 근을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5알파 합의 값 3알파는 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5알파 대 3알파는 a분의 c, 그래서 135 이렇게 해서요. 자, 15알파 제곱은 135고요. 알파 제곱은 15분의 135입니다. 여기에 9를 곱해주면 9로 약분이 되어서 알파 제곱은 여기가 9가 되고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의 값이 3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m은 이 값은 뭐예요? 8알파니까 갖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m은 24가 되어서 m의 값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요. 얘도요. 마이너스 m은 8알파가 되어서 이 값이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24 이런 식으로 두 군의 b.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근이 말이죠. 자, 한 근이 이렇게 x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mx. 자, 플러스 3이 0이다. 여기서 두 근의 차가 2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근을 알파 대 알파 플러스 2, 얘를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2는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2m 두 근을 곱해주면 알파 플러스 2는 a분의 c, 그래서 3이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서 알파 값 마이너스 3 또는 알파 값 1이 되었어요. C 값은 마이너스 2m은 2알파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m의 값은 2고요. 알파가 1일 때 m의 값은 마이너스 2이다. 그래서 두 군의 차일 때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자, 이런 문제를 지금 근과계수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x제곱에 ax 플러스 ca 플러스 1이 0인데 이것의 한 근이 1일 때 a의 값과 다른 한 근을 다른 한 근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C 값이요. 자, 한 근이 1이니까 2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 이렇게 해서 0이니까요. 이 값은 A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고요. 그래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 값을 대입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2X고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4에서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에 그래서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인데 1이라는 근은 주어졌으니까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이다. 자, 한 근이 다른 한 근에 이렇게 다른 한 근에 2배가 되도록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k배 그러니까 알파 대 2알파 이렇게 두 근을 놓고요. 자, 두 근의 합 그러면 2알파는 a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3이고요. 알파 대 2알파는 a분의 c 그래서 우리가 a분의 c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가 3알파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양변에 똑같이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요. 얘는 알파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자, C분의 A가 됩니다. 없어지고요.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A가 되니까 2를 없애주면 A의 값은 1이다. 자, 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여러 가지 방정식, 지금까지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복습을 해주시면 실전 예제 문제를 다시 접해보면서 그 부분을 다시 총정리 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복습해서 좋은 실력을 향상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